대법원 2024년 4월 12일 선고 2021도 9043 판결 사건명 준강간 미수 1.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 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 미수가 성립한다.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 사실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년 4월 12일 선고 2023도 539 판결 사건명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등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 소급 조세범 처벌법 제3조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 하므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 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의 귀속자 및 납세 의무자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사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 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 명의자를 납세 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 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 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년 4월 12일 선고 2023도 13406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준강간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및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지 작성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이념과 소송 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증거 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 심리주의 등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 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 신문의 기회조차도 없이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 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전문 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피고인들이 망인 갑과 합동하여 피해자 을, 여, 당시 14세, 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을을 간음하였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준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갑이 사건 발생 14년여 후 자살하기 직전 작성한 유서가 발견되어 증거로 제출되었고 유서에 갑이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증거 능력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재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유서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할 여지는 있으나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 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4월 12일 선고 2023도 13707 판결. 사건명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등. 재심 청구인이 재심 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재심 법원이 재심 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 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재심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재심 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나 재심 법원이 재심 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 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고 절차 유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법원의 종국적 소송 행위인 판결의 선고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은 정식의 상소 절차를 거쳐 상급심에서 번복되어 효력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일응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판결을 선고한 법원 스스로도 그 판결을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당해 절차의 개시를 구한 당사자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상소 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절차 개시의 청구를 취소 내지 취하하는 방법으로 이미 선고된 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공소 취소 시기, 정식 재판 청구인의 정식 재판 청구 취하 시기를 모두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 것. 제255조 제1항, 제454조. 제한하는 것도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재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재심 개시 절차에서 재심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고 재심 심판 절차를 통하여 그 심급에 따라 재심 대상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을 정하여 재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심 판결의 선고는 재심 청구에 대한 법원의 종국적인 소송 행위이고 재심 판결은 통상의 공판 절차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과 그 의미나 효력에 있어 차이가 없다. 따라서 재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재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상소 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재심 청구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재심 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대법원 2024년 4월 16일 선고 2020도 3050 판결. 사건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유관정보,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 무관정보,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무관정보 부분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 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 등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 소극.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기존 압수, 수색 과정에서 취득한 무관 정보가 남아있는 하드카피, 이미징 등 형태의 복제본을 탐색,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더라도 위법한지 여부. 적극.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 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 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 이하 복제본이라 한다.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그 저장 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 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하 유관정보라 한다. 유관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 이하 무관정보라 한다. 무관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무관정보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 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압수, 수색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당연히 삭제, 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 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 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24년 4월 16일 선고 2023도 13333 판결 사건명 상관 명예훼손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군형법은 제64조 제3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형을 높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해 형법 제310조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그러나 입법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규율의 공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군형법상 상관 명예훼손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 법이기로 한다. 그런데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상관 명예훼손죄는 행위의 상대방이 상관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것일 뿐 구성요건적 행위인 명예훼손을 형법상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군형법상 상관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 상관 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 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